40대 중반의 직장인 A씨는 평소 과식하지 않아도 속이 더부룩한 증상으로 일상생활에 많은 불편을 겪곤 했는데요. 하지만 강도 높은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에 소화불량이 생긴 것이라고 생각해 따로 병원을 찾진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직장 내에서 실시한 건강검진에서 정밀검사를 받아보라는 권유를 받고 걱정스러운 마음에 병원을 방문한 A씨는 위암 초기 단계라는 진단을 받게 됐습니다. 조기 위암은 위에서 발생하는 악성 종양으로 림프절 전이 여부에 관계없이 암세포가 점막 또는 점막 하층에 국한된 경우를 말합니다. 위벽은 점막층, 점막 근층, 점막 하층, 근육층, 장막층 총 5개 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들 중 3층인 점막 하층 이내에 암이 국한된 경우를 조기 위암이라고 말합니다. 짜고 자극적인 음식을 즐기는 한국인의 입맛은 우리나라를 세계에서 위암 발생률이 가장 높은 나라로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성인 하루 권장 소금 섭취량은 세계보건기구의 하루 권장 소금 섭취량인 5g을 훌쩍 뛰어넘는 12.5g인데요. 현재 우리나라는 매년 인구 10만 명당 5, 60명의 위암 환자가 새롭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위암의 원인인자로 우선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의 감염이 있습니다. 헬리코박터균은 1994년 세계보건기구의 국제암연구소에 의해 제1발암원으로 공식적으로 보고되었습니다. 흡연도 중요한 요인으로 비흡연자에 비해 흡연자가 약 1.5배에서 2.5배 정도 위암 발생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음식도 중요한 요인으로 짠 음식, 자극성이 강한 음식, 불에 탄 음식, 부패된 음식, 질산염이 많이 포함된 음식들을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불행히도 조기위암의 경우 이 병에 일치하는 특이 증상은 없습니다. 조기위암은 증상이 없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며 있다 하더라도 증상이 경미한 경우가 많습니다. 약간의 소화불량, 상복부 불편감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검진을 통한 내시경 검사가 병이 조기 발견에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위암은 세계보건기구에서도 경고할 만큼 우리나라 국민의 생명을 위태롭게 만드는 암인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위암은 발병률이 가장 높으면서 완치 가능성도 가장 높습니다. 위암 1기에 치료할 경우 약 90% 이상의 생존율을 보이는데요. 최근에는 조기 위암의 경우 복부 절개 없이 내시경을 이용해 암 덩어리를 제거하는 내시경 점막하 박리술을 시행하는 비율이 점차 늘고 있습니다. 림프절 전이의 가능성이 거의 없는 조기위암을 대상으로 위벽의 점막층부터 점막 하층에 이르는 3개 층을 내시경을 통해 절제하여 조기위암을 제거하는 치료법입니다. 전신마취, 복부절개 등의 침습 처치가 필요한 수술에 비해 회복이 매우 빠르고 위를 보존할 수 있어 일상생활을 하는데 별 불편함이 없습니다. 위암의 성장 속도는 환자의 건강 상태, 연령, 환경적 요인, 암세포의 종류 등에 따라 다른데요. 하지만 대략 50세 남성을 기준으로 1년에 약 0.5에서 1cm쯤 자란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변수는 암 조직의 분화도인데요. 분화도가 좋지 않은 암은 심하면 한 달 만에 1cm 이상 자라기도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림프절 전이의 가능성이 거의 없는 점막 하층 이내에 국한된 조기위암을 대상으로 합니다. 내시경 점막하 박리술은 위를 절제하거나 위벽 밖에 있는 주변 림프절을 제거할 수 없기 때문에 암 침인의 깊이가 점막 하층을 넘어서거나 림프절 전이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수술적 절제를 받아야 합니다. 조기 위암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점검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대한위암학회와 국립암센터는 40세 이상은 2년마다 한 번씩 내시경 검사를 받으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년 간격으로 검사를 받으면 조기 암인 상태로 발견할 수 있으므로 전문의들은 대부분 1년 만에 한 번씩 받을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점막이 장 점막과 유사하게 변하는 장상피 화생, 만성 위축성 위염, 위 점막의 비정상적인 이상 변성이 생긴 위 이형성 환자는 상태에 따라서 3에서 6개월에 한 번씩 검진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가장 흔한 합병증은 출혈과 천공입니다. 출혈은 환자가 심혈관 뇌질환 같은 병의 위험이 있거나 앓고 있어 예방 또는 치료 목적으로 항혈수판제제나 항혈전제를 복용하는 경우 조금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천공의 경우는 전기적인 기구를 이용하여 위벽을 절제하는 시술이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수술적인 치료 없이 내시경적인 치료를 통하여 합병증의 치료가 가능합니다. 위암 내시경 절제술은 수술 시간이 짧고 회복이 빠른 장점이 있는데요. 여기에 합병증과 사망 위험도 낮고 생존율도 96% 이상이어서 치료 결과도 긍정적입니다. 무엇보다 위를 보존할 수 있는 치료법이어서 시술 후에도 큰 영향 없이 일상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는데요. 하지만 내시경 절제술은 위를 잘라내는 수술이 아니기에 다른 위 부위에 암이 재발할 우려가 있습니다. 조기위암에서 내시경적 절제술의 예후는 수술적 절제와 비교하여 대등한 성적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시술 후 3년 생존율과 5년 생존율은 각각 99%, 97.1%를 보였으며 조기위암에 의해 사망한 이는 없었습니다. 다만 내시경적 절제술은 암이 있는 부분만을 제거하기 때문에 시술 후 조직폭리 검사 결과가 매우 중요하며 이에 따라 재발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추가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내시경적 절제 후 남은 잔여위 점막에서 이시성 조기위암이 발생할 가능성이 수술에 비해 높다고 보고되고 있어 주기적인 추적 내시경 관찰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내시경 점막 하박리술 후에 특별한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으면 적어도 일주일 뒤부터 일반 식사가 가능합니다. 시술 3일째부터는 정상적인 사회생활로 복귀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암을 다 떼어냈다고 해서 암 발생 전과 똑같은 생활을 반복한다면 또다시 위암이 생길 수 있으므로 생활 습관을 바꾸려는 세심한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위암 발생의 위험 인자인 담배를 피하고 음식은 짜지 않게 드시는 건강한 식생활 습관의 개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헬리코박터균의 감염이 확인된 경우 재균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재균 치료를 시행함으로써 이시성 조기위암의 발생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시경적 절제술에 한계가 있어 암이 있는 부분만 제거하고 남은 잔여 위 점막에서 이시성 조기위암의 재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이고 주기적인 내시경 추적 관찰이 꼭 필요합니다. 여기서 잠깐! 잘못된 의학상식을 바로잡아 건강도 지키고 상식도 키우는 Yes or No. 위험 증상이 지속되면 위암이 되나요? 네, 맞습니다. 헬리코박터 감염에 의한 지속적인 염증이 있는 경우에는 위암 발생의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적절한 검사와 결과에 따른 적적인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의학상식 깨치기 Yes or No 두 번째. 비타민C를 많이 오랫동안 섭취하면 위암에 안 걸린다는데 사실인가요? 이에 대한 임상 데이터가 명확하게 있지는 않지만 항산화 효과와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되는 비타민C가 많이 포함된 음식의 섭취가 도움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위암이 점차 젊은 연령층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젊은 나이의 환자들은 국가 조기검진 대상자가 되지 않거나 40세 이상으로 조기검진 대상이 되더라도 내시경을 시행하지 않아 위암이 진행된 후에 진단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만약 나이가 많지 않더라도 가족력이 있거나 소화기계 증상이 발생했다면 정확한 진단을 위해 검진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금연과 음식을 짜지 않게 드시는 건강한 식생활 습관 개선이 필요합니다. 위암의 가족력이 있는 고위험군인 경우 헬리코박터균의 감염 여부에 대한 검사가 필요하며 치료 적응증에 해당되는 분들은
적극적인 재긴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라에서 시행하는 국가암검진을 통해 주기적인 내시경 검사를 받으시는 것이 암의 조기 발견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또한 불편한 소화기 증상이 있다면 전문의와 상의하여 필요한 검사와 치료를 시기적절하게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